인진강변을 중심으로 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양상을 보시면요. 특히 이제 그 철원 지역 한 군데 쪽, 그다음에 연천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타주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사실상 선과 같은 그 인진강변의 건너편에 있는 쪽이고요. 세 개 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현재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섞여 있습니다만 파란 것 쪽이 야생 멧돼지이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를 봤을 때 파주 하나 발견된 거, 섬처럼 북한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 연천 쪽에 여러 개 발생했는데 요 연천을 하나로 봤고 좀 연천이 조금 범위가 넓어집니다. 철원 쪽은 그래도 일정한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 됐습니다. 저희 SOP 상에서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감염지역 내에 약 300제곱킬로미터까지만 조치사항을 규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확산을 전체적으로 막기 위해서 경기 강원 일대를 총망라한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맞춤형 포획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 접경 DMZ 있는 쪽에 DMZ 철책 있는 부분 쪽에서는 밀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군과 함께 민간 포획팀을 포획해서 집중 사냥을 1차를 실시했고 2차는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3일은 미끼를 줘서 유인하고 3일은 포획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집중 포획한 결과를 국방부에서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의견을 줘서 2차 포획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특히 방역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나 2차나 수렵견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철저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저격수만 쏘면은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엽사로 같이 행동사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 위험 지역은 민통선 이북을 포함하는 이 접경지대 쪽입니다만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기철책을 약 90cm 높이로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이 안 되는 쪽에는 태양광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밤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충전지가 있어서 밤에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차 차단 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둥은 시멘트로 막고 펜스나 철조망을 통해서 1.5m 높이로 칠 계획입니다. 특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취약한 지역은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이게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차 지역은 1차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또 절벽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사실상 멧돼지가 움직일 수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차단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멧돼지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지역, 설치 필요성이 없는 지역, 깁스액이 뿌린다든지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부분 다 칩니다만은 그런 지역을 해서 현장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치해서 연천군과 철원군과 우리 지방청 또는 자원관 또는 국립공원의 멧돼지 전문가나 철조망 설치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투입해서 설치 지점 선정 그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완충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획 틀이나 포획 트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잡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완충 지역부터 총기 포획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전문가들과 해당 지자체와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차단 지역을 그림에 12쪽 그림에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차 차단 지역입니다. 2차 차단 지역은 한강과 북한강을 경계로 또 서울이나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차단을 하려는 선을 마지노선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쪽에 지금 경제지역 북쪽에 별도의 경제지역 북쪽에 별도의 2차 차단지역을 설정해서 그 차단지역의 엽사들을 집중 투입해서 이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제로화시켜서
밑에서 남하하는 개체라든지 그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차단 지역과 경계 지역이 같은 시군입니다만은 차단 지역은 그렇게 집중 포획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엽사들을 통해서 집중 포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엽사뿐만 아니라 무료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수렵장 개설을 위해서는 포획 가능 면적, 투입 인력, 또 고시하고 신고받고 안내 요원, 안전 요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31일까지는 개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피해 신고 없이 포획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 포획단이 기존에 30명까지였습니다만 개정해서 5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러 가지 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발생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 없이 접경지역이나 양돈농가에서는 신고 없이도 포획단이 들어가서 포획할 수도 포획했고, 의심개체 발견하면 신고 포상금도 올렸습니다. 100만 원까지 올리고, 그 결과 좀 포획 실적이 기존에 비해서 얼평균 늘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멧돼지 개연성을 일축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관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9월 16일 발생건에 대해서 그 지역을 전문가들이 나가서 예찰해 본 결과 도시화된 지역이고 멧돼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 것을 설명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 북한 멧돼지와 연관성 또는 북한과 관련성, 멧돼지와 관련성을 부정한 것으로 좀 돼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초 발생 그 9월 16일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에 25일이 지난 뒤에 발생하고 그동안은 뭐 했느냐, 저희에 대해서는 그 농림부 방역 활동에 따른 방역 활동을 했고, 또 멧돼지의 경우에는 아직 멧돼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그쪽에서 그 방역 활동에 따라서 그 지역을 일정 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해서 집중 예찰을 했습니다. 또 잔반 급여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에 멧돼지에서 발생한 이후에는 우리 멧돼지 ASF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서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총기 포획에 대해서 뭐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에 대해서 그 감염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발생 지역과 완충 지역, 그 발생 지역에는 그 감염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총기 포획을 제한을 했고, 그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나 차단 지역, 그 밑에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총기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16쪽입니다. 완충 지역에 그 총기 포획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반적인 상황, 감염 확산 경로, 또 그해 지역이나 경계 지역, 다른 완충 지역, 발생 지역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멧돼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보면은 살아있는 포획된 개체, 그러니까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비틀거려가지고 뭐 잡아서 검사한 거는 양성을 안 받는 있지만은 그것도 뭐 거의 폐사체에 가깝기 때문에 폐사체에서는 양성이 발생했지만은 살아있는 포획된 개체에서는 총기 포획이든 포획틀 포획이든 아직까지는 음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또는 완충 지역에 멧돼지 돼지 사육 농가들이 많아서 그쪽 지역의 개체수 저감 문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문가들과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총기 포획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향후 해야 될 일입니다. 발생 지역의 이동 차단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1차보다는 2차 차단 시설, 이거 견관 철조망을 설치해서 그 이동을 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폐사차 예찰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폐사차 예찰이 잘 못하고 있는 제한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접경지대나 발생된 지역 주변이 대부분 지뢰지나 미확인 지뢰지대라서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는 이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예찰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좀 제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특이하게 보면은 얘네들이 감염된 개체들이 좀 전문가들 얘기는 비실비실하다가 열이 나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도로가나 원 쪽, 물 쪽으로 내려가지고 죽어서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발견이 안 된 개체들은 뭐 산속에 죽어 있다가 늦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폐사 제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한점이 있어서 어떤 체코 사례나 다른 외국 사례와 달리 이 멧돼지의 야생 멧돼지의 감염 지역 분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파악하는 좀 한계가 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세 개 지역 파주, 연천, 철원 지역에 일정한 그 패턴을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이염지역 펜스, 2차 산업 펜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 설치 중이라도 그 밖에 지역이 나온다면 지역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 존을 파악한 다음에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치 처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SOP상에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감염 경로 규명을 위해서 과학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 참여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수 또는 매개 동물인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을 조사, 설치를 등을 조사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서도 그런 연관성이나 관련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획보상금이나 또는 사체 처리 전담반 운영이나 장비 등을 개정해서 할 계획으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물지 관리가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한두 개체를 묻었는데 대량으로 포획하다 보면 또 상당히 그 다른 사육 돼지처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또 이 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멧돼지 그 매몰지라든지 멧돼지 포획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농림부에서도 그 재입식을 할 때 그런 토양 조사라든지 또 주변 지역의 멧돼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승민 씨가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KBS 이승훈 기자님. 지금 멧돼지 ASF 발생 지역에 펜스 작업하고 계신데요. 지금 발생이 파주에서부터 철원까지 광범위하게,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생 지점에 그 발생 지점 뭐 3km라고 하지만 거기에 펜스 설치하는 게